보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2009년, 2018년 이게 텀이 되게 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큼의 텀을 가지고서 다음 버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짧게 세 번째, 다음 개정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 관리라는 부분이 좀 보강됐어요. 물론 위험의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 교재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체계화해서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구매 위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서 구매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강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매 공급 관리자가 실무에서 다루게 되는 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2018년도 개정판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사회적 책임, 동반 성장 프로그램, 또 4차 산업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009년도 판과 2018년도 판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버전에 그런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구매관리 핵심 영역에 위험관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배경들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관리 2018년도 버전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미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모듈 5 구매 사회적 기여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매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나눠보면 공급자 육성이라든지 친환경적 구매, 구매 법과 윤리, 건전한 재무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이렇게 5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를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업의 기업이 처한 환경과 기업의 역량 이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기업에 맞게 구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친환경적 구매라는 거를 친환경적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고 생산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산 이전의 활동과 생산에서의 활동과 생산 이후의 활동에서 친환경적 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또 MSDS라고 하는 것 조금은 먼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도 LCC 소싱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노예 계약 금지, 안티 슬레이버리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법과 관련돼서는 외국은 경쟁법이라고 합니다. 컴피티션 로우라고 불러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 경쟁이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반감 또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공정거래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도급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은 하도급법은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구매자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런 하도급법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건전한 재무관리에서는 어, 기업이 가지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보호, 이런 차원에서 사베인 앤 옥슬리법의 구성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업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 확대, 또 그걸 통해서 이루게 되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의 크기가 한 평균 60% 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구매가 뭔가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드라이버를 어떻게 잘하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Sustainable Procurement라고 하는 특별한 어, ISO 표준, ISO 20400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저자가 보는 상생협력의 프레임으로 공정하자, 다음으로 돕자, 나누자라고 하는 이론적인 체계를 소개하셨어요. 근데 이게 구매관리 책이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는 그런 활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이 세 가지 그 단계 프레임을 공급자 입장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돕고 나누는 거 필요 없으니까 공정 그 자체의 어, 의미를 확대해보자라고 하는 형태가 더 가깝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자가 보다 익숙한 프레임에서 어, 구매 사회적 기여라는 걸 보면 가장 뭐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다운스트림 쪽에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 업스트림 쪽 공급 사슬 내의 생산성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집단 클러스터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로 기회를 찾아보는 형태로 이제 접근 방법을 좀 구조화해보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집단 클러스터 발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된 최근에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엄청나게 모호한 이 개념의 세계적인 트렌드들, 세계적인 움직임들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유럽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모듈 5 구매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약 설명이고요. 다음은 모듈 6.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듈 6 강의 신청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매 모듈마다 강의 소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 설명 안에 이제 강의 신청
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연결된 주소를 통해서 매 모듈마다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라이브 강의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마지막 모듈에 대한 이제 신청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 계좌로 이제 강의 신청 비용을 자율적으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입금을 하신다고 해서 전부 다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상위 70% 정도를 수강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강의 연결 주소를 개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환불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비대면 라이브 강의 또는 집합 강의를 열 계획도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연결 주소로 정해진 날짜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걸 들어보시고 이제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 그 해당 모듈에 대한 이제 강의 신청부터 강의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듈 6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시도했던 비대면 라이브 강의 구매 공급 관리 기본 전체 모듈이 끝나게 됩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듈 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강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